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이번 주 일주일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반환점을 돈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충남에 이어 충북에서도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 88.91, 88.87, 그리고 온라인 누적을 합쳐보면은 90을 넘겼습니다. 90.41% 현재까지. 물론 아직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 득표율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인지 중간은 정도 조금 돌았는데 다른 지역 경선 합쳐도 90% 이게 좀 상징적인 숫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90? 글쎄요, 90% 막 언저리에서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재명 당대표에게 좋을지 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부울경 이후 충청도에서도 90%에 육박하는 이런 득표를 기록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가 강하구나, 인기가 많구나, 대안으로서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20여 년 방송을 했는데 네. 이 정도 수치 압도적 지지는 못 본 것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민주당을 진보 진영을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예. 완벽하게 장악을 했다. 그리고 당내에는 경쟁 세력이 없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하도 이제 민주당하고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두드러 패니까 예. 우리가 이재명 대표 지켜줘야 될 것 같아. 이런 동정심도 함께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수치보다는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80이 안 될 것 같다. 79% 정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예측은 틀렸을 것 같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80%는 넘을 것 같고 결국에는 90%대를 기록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지켜봐야 하는데 이제 수도권하고 호남이 남아있잖아요. 가장 당원들 숫자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저런 득표율의 추세가 좀 계속 유지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런 누적 득표율이 저렇게 높은 거 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좀 뼈아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지금 30% 초중반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포기한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요. 그냥 어차피 될 건데 그냥 뭐 할 사람만 그런 해라. 사람도 있을 예. 거고, 나 이재명 당대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김두관 후보도 대안으로 생각하기가 어렵네. 에이, 투표 안 할래.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대략 누적 투표율이 35% 내외 정도 된다면 투표율이 낮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한동훈 대표가 한 45, 6%는 투표율이 48%, 그쵸, 49% 50% 정도 안 나왔죠. 되고. 그것도 좀 낮다고 우리가 막 그러니까요. 왜 낮았을까 막 그거 분석하고 있었는데 네. 30% 초중반을 계속 누적 투표율을 기록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로서도 리더십 발휘하는 게 그렇게 썩 쉬워 보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65% 정도가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거나 반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거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이재명 대표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눈앞에 있는 네. 과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게요. 90%를 넘으면서 이제 표정 관리를 좀 하는 건지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조차도 독주가 꼭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진보 계열이 조금 경계하는 것이 항상 이제 색깔론인데 독주라는 단어의 독이 독재랑 같은 거라 그렇게 비춰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될지도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지지율 높은 게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근데 문제는 전당대회에서 지지율 높은 거는 뭐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드리블로 정말 종횡무진 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잠시 후에 그건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오르면은 정말 90%의 그런 압도적인 지지율이 있다면 예. 전체적으로 일반 국민에서 민주당 지지율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함께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 안 오르거나 또 낮게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꽤 있거든요. 신기하게 저희 투표율이랑 좀 비슷해요. 그렇게 본다면 예. 지금 민주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는 어떤 희망
미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르고 있지 않다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지지율 90%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뭐 이제 뒤에 따르는 후보가 2명 더 있긴 합니다만 그중에서 김두관 후보는 사실 한때는 대선 후보로 언급될 정도의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었는데 미미하죠. 10% 안쪽인데 최근 발언들이 이제 이런 지형을 좀 깨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자포가 아니냐, 개혁의 딸이 민주당을 점령했다. 이렇게 해서 대선 지선 이기겠나 냉정하게 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당원들한테는 경고성인데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 이전에 있는 선거들 다 치고 나면 대선도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너무 멀리 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울타리 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후보를 박수치고 응원을 하고 그리고 같은 진영이라도 나애가 응원하는 지도자를 비판을 하거나 예. 뭐라고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압박도 가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예. 이것이 과연 국민들 보기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동굴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동굴의 입구 크기만큼만 하늘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한 발짝 나와가지고 동굴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보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하늘이 보이잖아요. 네. 민심이 그런 거거든요. 예. 그냥 자기네 당이 모여가지고 체육관 안에서 우리끼리 막 환호하고 박수치면은 와 이재명 당대표 후보 정말 인기 많네. 다음번 대통령 되겠네. 예. 그러지만 그 실내 체육관 밖을 열고 나오면 많은 국민들이 외면하는 시선을 느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강력한 지지율 같은 경우에 그래 내가 뭐 당권 잡는데 너무 기분 좋아 이렇게 본인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겠지만 저것이 점점 축소시키는 거예요. 네. 지지율과 외연을 점점 축소시키는 거라고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고립되는 거죠. 그러한 현상이 지금 민주당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예. 우려를 충분히 잘 민주당에 계신 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정성호 의원님이 참 아픈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지적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철학자가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높이 날수록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작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두관 후보가 근데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못 먹는 감, 너무 격차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수도권으로 와서 뭐 선전한다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니까 네. 사퇴는 할 수 없고 못 먹는 감에 침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이재명 측의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보기 싫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김두관 후보 선거운동 전략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뭐 몇 번 얘기를 제가 했는데 전당대회 선거운동 전략으로 소위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든지 또는 개딸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 얘기를 예. 제가 몇 번을 했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요 여당으로부터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뭐 개딸 뭐 그다음에 일극 체제 이미 들을 만큼 충분히 들었거든요. 예. 그것 뚫고 지금 국회에서 거대 일당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김두관 후보가 숟가락 하나 더 얻는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김두관의 이야기가 신선해 이렇게 들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선거운동 전략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런 여권이 던지는 돌에다가 돌 하나 더 던진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왜 낮은지 왜 올라가지 않는지 그리고 국민의 관심을 끌 만한 그런 미래의 이야기, 그렇죠. 먹고 사는 비전을 이야기, 그러니까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지금 관심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김두관 후보의 이 선거운동 전략이 굉장히 너무나 뭐 진짜로 입 바른 얘기 이상 하지를 못했다. 예. 그 한계점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봐요. 그게 두 자릿수 지지율을 못 얻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예.